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율포 전종일의 결혼이란이라는 글, 그리고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글은 우리가 보통 결혼하면 떠오르는 생각 있잖아요. 뭐 서로 행복을 주고받는 거다.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도발적이죠? 네. 행복이라는 게 오직 주는 행위, 그것도 일방적인 봉사에서만 온다고 하니 이게 과연 현실적인 이야기일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네. 이 길은 결혼을 단순한 관계 맺음이 아니라 뭐랄까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한 수련회장 이렇게 보고 있어요. 수련회장이요. 네. 배우자에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또 용서하고 배려하는 그런 이타적인 행동들. 그걸 통해서 얻는 어떤 내면의 깊은 만족감. 그래서는 이걸 흐뭇함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진짜 결혼의 목적이라는 거죠. 흐뭇함. 심지어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미움을 받게 된다. 뭐 이렇게까지 경고하고요. 와, 사랑에 대한 비유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 고인물은 썩는다는 비유요. 아, 네네. 사랑도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변질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좀 흥미로운 건 그 주기가 꼭 배우자한테 직접 돌려주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내가 배우자에게 준 걸, 혹은 뭐 그 받은 걸 수도 있겠죠. 그걸 자녀에게 주고 자녀는 또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약간 이런 식의 뭐랄까 보편적인 상호성,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그냥 흘러가야 한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흔히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만들어낸다고요? 네. 봉사, 희생, 용서, 배려 같은 구체적인 행동들, 이런 덕목들이 사랑을 만드는 원료라는 거죠. 원료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원료, 더 나아가서 사랑에는 들어오는 입구랑 나가는 출구가 따로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입구가 외부에서 받는 사랑이 아니라는 게 또 독특해요. 그럼 뭐죠? 내 안에서 이 원료들을 써서 사랑을 생성하는 과정 자체가 입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야만 그걸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죠. 이야,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야만 한다. 이건 진짜 보통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은데요. 이런 독특한 관점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냥 개인적인 깨달음일까요?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자는 이 철학의 뿌리를 다름 아닌 한국의 건국 이념, 홍익인간 정신에서 찾고 있어요. 홍익인간이요? 그 거대한 개념을요? 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굉장히 큰 국가적 이상을 부부 관계라는 가장 구체적이고 작은 단위에 직접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와, 가정에서 내 배우자를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홍익인간 정신의 실천이고 그게 바로 사랑의 본질이자 원료 그 자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이 거의 뭐 국가정신을 실현하는 최소 단위이자 최전선이 되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스케일이 굉장히 크죠. 네, 정말 스케일이 큰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일방적인 주기가 현실에서 과연 지속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관계라는 건 결국 상호작용인데 너무 한쪽의 수행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저자의 배경을 좀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30년 이상 명상 수련을 해온 분이라고 하니까요. 명상 수련이요? 네. 그분의 세계관 자체가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것들, 심지어는 자신의 몸이나 자아, 이거마저도 이게 진짜 나가 아니라 잠시 빌려 쓰는 도구 혹은 뭐랄까 착각으로 보는 경향이 좀 강해요. 착각이요?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무언가를 받으려는 욕망 자체가 이 착각에 기반한 헛된 집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가 없는 주기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려는 수행의 과정, 어떻게 보면 해탈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명상적인 세계관 안에서는 일방적인 주기가 어떤 수행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군요.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이런 관점이 자칫 관계에서 중요한 다른 요소들, 예를 들면 뭐 건강한 소통이라든지 상호 존중, 이런 것들을 간과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심지어는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뭐랄까 착취나 학대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까지 좀 놓치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모든 걸 주는 것의 수행으로만 해석해버리면 관계의 균형이나 상대방의 어떤 인격 자체가 무시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그 지적이 아주 중요해요. 이 철학이 분명 이기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 어떤 대안적인 시각을 던져주는 건 맞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적인 희생을 너무 이상화할 때 생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죠. 네. 특히 관계 안에서 힘의 불균형이 존재할 때 이런 사상이 자칫 잘못하면 그런 불평등이나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관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 존중이나 소통의 가치가 이 철학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비판 지점이고요.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율보 전종일의 철학은 결혼을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이 아니라 홍익인간 정신에 기반해서 이타적으로 봉사하고 희생함으로써 내면의 흐뭇함을 얻는 그런 영적인 수련 과정으로 본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봉사, 희생, 용서, 배려 같은 덕목을 원료 삼아서 스스로 만들어 베푸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네, 이렇게 결혼을 자아를 넘어서는 어떤 수행의 길 혹은 세상의 착각임을 깨닫는 과정으로 보는 관점은 우리에게 관계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 독특한 결혼관이 당신에게도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만약에 결혼이나 어떤 깊은 관계가 오롯이 한 사람의 내면적인 주기 수행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면 그 관계 자체의 의미,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의 연결이나 상호 교감 같은 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이 지점은 오늘 저희가 깊이 다루진 않았지만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